오빠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다. 오빠 톡 첫 문장을 보고 눈물이 났다. 너무 고맙다 등의 표현을 할 정도의 반응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특별한 존재로는 구축받고 있다. 그렇지. 오늘도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세심한 참여!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개 사연 모두 인프제 짝사랑하는 남녀의 고민입니다. 일단 저희가 사연을 읽기 전에 아주 또 특별한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세심한 참견을 시작할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됐던 저희 한 구독자분께서 N팁 여성분이신데 인프제 남성분을 썸 타는 그런 관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저희한테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분께서 후기를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잘 돼요? 네. 드디어 그 인프제 남성분과의 사랑을 쟁취하셨다고. 아, 저희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뭐 물론 저희 때문에 잘 되신 건 아니겠지만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좋은 후기 소식까지 받으니까 뿌듯하고. 네, 저희까지 기쁘고 그래서 예쁜 사랑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달려보시죠. 달려. 네. 세심한 참견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인프제 남자를 짝사랑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빠는 특히 조용하고 사람들하고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오빠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단 대화가 잘 통하고 저를 진심으로 대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정성껏 말하는 부분, 배려심에 좋아하게 된 것 같고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더 빠져든 것 같아요. 여기서 고민은 카톡을 할 때는 항상 제가 선톡이고 제가 질문을 하면 단답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통화를 해야 할 때가 몇 번 있어서 이를 계기로 통화를 하면 4-5시간은 통화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끊으려고 하면 아쉬움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제가 끊으려고 알았어 이러면 몇 초의 침묵이나 갑자기 다른 말을 시작하는 등 주변 사람들 말로는 남자가 이성적 호감이 없다면 오랜 시간 통화를 하지 않는다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호감은 크지만 저를 딱히 이성적으로 여기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통화를 할 때 제가 질문을 많이 하면 본인의 속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서 괜히 제가 먼저 연락하고 만나자 하면 노골적으로 제가 이성적 관심을 드러내는 것 같아 혹시 부담스러워할까봐 무섭습니다. 요즘 고민이 너무 크고 포기해야 하나 생각이 들고 막막해 메일 보냅니다. 근데 거의 저희가 읽어본 인프제를 짝사랑하는 분들은 거의 결이 비슷해요. 내가 너무 이 사람한테 다가가면 이 사람이 부담스러우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일단 뭐 이 여성분의 연령대나 이 여성분은 어떤 MBTI 유형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일단 뭐 하나씩 한번 파헤쳐보죠. 이게 되게 신기하죠. 4-5시간 동안 통화를 한다. 그러면은 이성적 호감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혹시 먼저 안 끊어서 약간 민망해서 말 다시 붙이는 건 아니겠죠? 먼저 안 끊어서 배려심이 너무 있으니까 상대방이 먼저 끊어줬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이 안 끊으니까 먼저 뚝 끊기가 그러니까 괜히 다른 말을 또 하는 거 아닐까? 몰입을 해보자면 내가 이성적인 호감이 없는 사람이랑 4-5시간 동안 통화를 할 수 있냐? 할 수 전 있을 것 못할 같아요?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죠? 그 이야기를 해준다는 행위 자체가 약간 기빨리는 행동이잖아. 인간적으로 이 여자분을 좋아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정말 좀 독특한 취향을 가졌거나 전화를 유독 좋아하는? 근데 인간적으로 안 좋아하면은 이렇게 전화 못하지. 못하죠. 피하죠, 전화. 전화 안 받아요. 이분하고 연락 안 되시는 분들. 소리? 근데 이분도 이렇게 느끼시네. 사람 대 사람으로의 호감은 크지만 이성으로 여기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프제 특징 중에 하나가 가까워지면은 친절하게 행동하는 범위가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으면은 오히려 카톡을 되게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카톡은 좀 부담 없이 나를 어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할 시간이 있잖아요. 네, 내가 생각하고 대답할 시간도 있고 이 사람의 감정을 조금 더 고려해서 내가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카톡으로 저는 좀 더 이렇게 푸시를 할 것 같은데 이분 알고 보니까 수다맨 이런 거 아니야? 통화를 할 때 질문을 하면 본인의 속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한대요. 저는 여기서 좀 신기한 게 저는 오히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성한테 속 얘기를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마음이 이제 막 생긴 사귀기 전에 그런 이성한테 내 속 얘기를 한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속 얘기로 인해서 이 사람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좀 더 이게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 같은데 막 전화로 막 속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편한 존재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카톡도 뭐 내가 뭐 굳이 이렇게 연락 안 해도 돼. 그래도 마음이 편할 수 있고 근데 만약 한번 전화하면은 재밌고 내 속 얘기를 약간 이 사람은 편견 없이 받아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건가? 이분은 항상 받아주기만 했는데 받아주는 사람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신난 거지. 전화를 하는 게 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네? 맞아. 이러면서 계속 말하는 걸까?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뭐 이성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살리면서 이성적인 호감까지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호감만 있을 때 이성적인 호감도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프제가 이게 4-5시간 동안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인프제로서는 엄청난
특별한 존재인 거죠. 포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감히 추측해봤을 때 사연자분은 이 인프제 남자분에게 어느 정도 특별한 존재로는 구축받고 있다. 만약에 이 인프제분 주위에 내 5시간 동안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은 모르겠지만 아 끊고 다른 데 또 전화해? 노골적으로 제가 이성적 관심을 드러내는 것 같아 라고 저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노골적으로 드러내야 알지 상대방. 만약에 이런 티를 안 내시면은 좋은 랜선 친구 정도로만 네, 느껴진다는 거죠. 오프라인 절대 못 만나고. 네, 어. 4-5시간 동안 통화하지 마시고 주말에 시간 되면은 만나서 더 얘기하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자. 너무 심해요. 지금 인프제도 절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요 정도 타이밍에 한번 이성적인 시그널을 줘보는 게 어떻겠냐 싶어요. 찬성합니다. 두 번째 사연 네. 읽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이건 제목도 있어요. 나에게 인간적인 호감은 있지만 이성적인 관심은 없는 인프제 여자. 위에 분이랑 약간 걱정하는 게 비슷한데요? 네, 약간 비슷해요. 안녕하세요. 고민을 들어주신다는 영상을 보고 글을 적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2년차 직장인이고 몇 달 전부터 20대 중후반의 입사 동기를 마음에 두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외적인 관리는 힘닿는 선에서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피부과를 꾸준히 다니고 매일 헬스장에 가고 177cm에 72kg 평범한 체형입니다. 눈썹 워칭을 받고요. 손톱을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고 얼굴 수염 레이저 제모, 패션 유튜브 참고해서 옷 사입기 정도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노력을 하고 계시네? 그루밍족이라고 하나요? 그러신 분. 다만 자신이 없는 부분은 그 인프제 여성분은 아이돌 가수의 팬이지만 제 얼굴은 그런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저는 피부도 어두운 편이고 아이돌처럼 미소년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저는 모든 특성이 55대 45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ESTP이고 그 인프제 여성은 스스로 매우 확신에 차서 말하는 인프제입니다. 저와 그녀는 근무지가 달라서 얼굴을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친한 동기들끼리 모임에서 3-4번 정도의 만남이 있었던 게 다예요. 다만 사내 메신저의 동기 단체 톡방에서 수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근황을 전하기는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별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1년간의 대화와 몇 번의 술자리를 가지며 그녀에게 빠져들게 됐네요. 제 생각이지만 그녀는 저에 대한 인간적인 호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를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말에 잘 웃어줍니다. 두 번째, 오빠는 보기보다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 등의 말을 하곤 했습니다. 세 번째, 저에게 학교 후배와 소개팅을 주선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지인을 소개해 줄 만한 사람 정도는 된다는 뜻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번째, 그녀가 회사 일로 힘이 들 때 제가 먼저 연락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것도 사내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위로를 건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당시의 대화를 다 담을 순 없지만 오빠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다, 오빠 톡 첫 문장을 보고 눈물이 났다, 너무 고맙다 등의 표현을 할 정도의 반응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들로 밀어보아 혹시 얘도 나한테 관심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행복 회로를 돌려보고 싶지만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이성적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저에게 학교 후배와 소개팅을 주선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는 남자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는 여자는 없겠죠. 두 번째, 용건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저에게 따로 선톡을 하지 않습니다. 출근 시간 지하철에서 출근 중 오늘 재택이야? 너가 추천해준 노래 좋다 같은 실없잖은 말들을 매일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카톡 답장 텀이 매우 길어질 때가 많습니다. 네 번째, 카톡은 항상 그녀가 끝냅니다. 다섯 번째, 단둘이 만난 횟수 0회. 이것도 말이 필요 없는 이성적 관심 제로의 근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들을 밀어봤을 때 그녀는 나에게 이성적 관심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가가야 그녀에게 저라는 사람이 스며들도록 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연락 빈도를 높이고 만나는 횟수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큽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테지만 답장 혹은 영상으로 답을 받을 수 있다면 저에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뭐 실제로 만나뵌 적도 한 번도 없는 분이지만 어떤 분일지 이미지가 약간 그려져요. 되게 반듯하시고 열정적이고 약간 그러신 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을 되게 열심히 사시네. 원래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기 쉽지 않더라고. 아이돌 분을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미신가? 그럴 수 있잖아. 그거 자체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아이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거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팬분들은 결혼 못하지. 내가 좋아하는 여성이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자연스러운 얘기가 나왔는데 저 차은우요. 이러면 이번 생은 글렀구나 하고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사연을 본인이 결론을 내리시긴 했어요. 이성적인 호감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행복 회로를 돌리고 싶진 않다. 여기까지 인정하셨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저도 읽어봤을 때 이성적인 호감은 없다고 느껴져요. 저도. 근데 인간적인 호감은 있으신 거잖아. 그래도. 근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인간적 호감이 무조건 있다라고는 안 느껴져요. 이렇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데? 인간적 호감이 없어도 요 정도 친절은 진짜로? 베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사적으로 통화를
뭐 통화를 좀 길게 했다. 아니면은 먼저 연락이 와서 먼저 위로를 구했다. 이런 시그널이 있으면은 인프제분이 사연자분한테 인간적으로 되게 기대려고 하는 그런 호감은 있구나라고 느껴질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조직 생활을 하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소개팅을 주선해준 거는 완전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해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맞아.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냥 괜찮은 사람이니까 소개시켜줘도 되겠다 정도지 이 오빠 진짜 내가 괜찮은 오빠라서 내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가 아닐 수 있다는 그리고 거죠. 오히려 너무 친하면은 소개 안 시켜줄 것 같아.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좋아하고 믿고 있는 사람 정도의 그건 아니다.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인간적 호감이 2분할 같은 느낌이면은 맞아요. 여기는 또 좋고 매우 좋음, 맞아요. 좀 더 많이 좋음, 이게 나눠져 있네. 사회 조직을 떠나서라도 같이 오랜 시간 보내고 싶은 사람, 사적으로 만날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회사 안에서 같이 얘기 잘 통하고 괜찮은 사람, 그리고 뭐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호감형의 사람, 아무런 뭐 그런 사적인 감정은 안 들지만 그냥 같이 있었을 때 뭐 크게 불편하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한 10단계가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 10단계 중에 하위 3단계만 아니라면 지금 요 행동은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최고점의 인간으로서의 호감, 인간으로서의 애정을 느끼는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다. 근데 오히려 저는 아까 첫 번째 사연에서 4-5시간 동안 통화를 한다는 건 그 단계를 간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의 개인적인 생각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연락 빈도를 높이고 만나는 횟수를 높여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이런 시도들을 했을 때 그 인프제분께 큰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다는 거죠. 네. 이 정도의 마음가짐인데 뭐 사적으로 보자고 계속 한다거나 출근 중 이렇게 연락 온다든가 하면은 부담스럽죠. 직장 동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사적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공적인 시간대에 공적으로 연락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빌미를 만들라는 거죠. 이런 게 귀엽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너네 사업부 일 뭐 괜찮아? 잘 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서로 티키타카 나도 회사에서 이런 너랑 비슷한 스트레스가 있어. 와 진짜 야 나중에 언제 한번 기회 되면은 진짜 만나서 동기들이랑 맥주 한잔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풀어가야지. 얼굴을 볼 이유를 그치 더 풀어가라는 거. 근데 무작정 지금 1대1로 어떻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안 된다. 네, 저 개인적인 제 생각엔 그랬습니다. 저의 지인 중에 인프제 여성분이 있거든요. 그분에게 따로 조언을 구했어요. 그때 저랑 같이 영상이 나왔던 맞아. 요분 요분? 지금 요 사연을 읽어보시고 저희한테 보내주신 답변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그냥 재밌는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보기보다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는 이성적인 호감에서 하는 말은 아니다. 그리고 소개팅을 주선해준 적이 있다는 거는 내가 이성으로 느껴지면 옆에서 쭉 오랫동안 지켜보지 절대로 소개팅을 주선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고요. 먼저 연락을 안 했으면 굳이 그분이 연락을 안 했을 거다. 눈물 날 것 같다, 감동이다 이런 말들도 그냥 고마우면 저 정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이성적 호감 전혀 없이 일단 지금은 친한 동료로 지내시는 걸 추천하고 지금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부담스러워서 피할 것 같다고 하시네요. 저희가 좀 생각하는 비슷하네요. 그래도? 결이 비슷하네요. 정말 인프제의 마음을 알기는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저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 고백하라고 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사회적인 유대감을 쌓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어필을 맞아요.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오늘 세심한 참견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생각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니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세시간 참견 하면서 느낀 건데 저희 댓글에 너무 잘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 정리를 그렇게 잘 하셔?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이분께 좋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애가 꼭 아니더라도 뭐 친구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가족감 그런 것도 다 괜찮으니까 어떤 인간관계나 고민이 좀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영상 제목 아래 그 더보기 누르시면 저희 메일 주소 복사 붙여넣기 하실 수 있으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참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참견으로 만나요. 안녕.